네, 월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전략,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전략으로 꾸려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 김종효 연구위원과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부터 진단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던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일단 매수 규모는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를 멈췄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보였습니다. 또 오늘이 배당을 위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증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번 주는 산타, 이번 주는 배당, 다음 주는 1월 효과 이런 얘기가 뻔하게 나올 겁니다. 네. 안 봐도 뭐라고 뻔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보다는 종목 이 관점 계속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급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외인은 현물을 버리고 선물만 사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외인이 버린 것 일부를 받아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인 거죠. 준비한 표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 근간이 되는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와의 그 관계인데요. 화폐 가치의 변동, 즉 원천이 되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상당히 역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요. 유가와 코스피, 생각보다 상당히 상관계가 높았던 그런 표인데, 이런 매크로 변수들, 유가나 달러 가치나 후광풍에 의한 쏠림, 이런 매크로 변동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 없는 한국 시장이 1900 계속해서 가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6조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연말이지만 다들 휴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시장의 비율을 보자면 너희 성장성 없잖아. 실적도 못 믿겠어. 그런데 우리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 밸류는 쌉니다. 근데 니네가 한 번이라도 실적을 충족한 적이 있었나?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한번 믿어보시죠.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선진시장이니? 아니요. 우리 선진시장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신흥국이잖아. 그러면 중국보다 난 게 뭐야? 그러면 그다 그렇게 딱 던져서 이렇게 대답할 만한 그런 게 없거든요. 비싸지도 않지만 싼지도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1900을 대략 그려놓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배당 그 몇 퍼센트를 위해서 배당만 노리는 투자는 오히려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져간다. 이거는 결국에는 죽이 되는 거죠. 돈을 벌어 이익 잉여금이 충분해야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배당이 빵빵하게 나오는 법입니다. 즉 기업이 돈을 벌어야 배당을 주는데 이 배당 한 번을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대형주를 좀 단기 매매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배당 수익률 2% 전후한 자본이득이 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 나길날 좀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좀 짚어드리면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LG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또 동부화재나 현대해상 이런 진영에서 배당 일락 자본이득을 취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상황극을 통해서 시장의 시각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갖자라며 몇 가지 종목 리스트도 꼽아주셨네요. 김 의원님, 이 종목 리스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시장 시각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선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돌아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매도가 줄었다라는 판단이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매도의 주체가 유럽계와 중동계인데 유럽계는 생각해 보시면 내년 1월 한 22일경에 22에서 자금 공급한다. 그러면 그걸 기대하면서 서서히 매도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중동도 그동안 주가가 급락하면서 또 시장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유가 때문에 팔았던 것인데 유가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매도가 조금 멈추어지겠죠. 근데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어차피 계속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매도의 주체가 한 발 물러서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압력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겠느냐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물음표고요. 그런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연말 효과를 제외하면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부동산 3법, 여야 합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부터 건자재주까지 올라서고 있는 이번 주였는데요. 기대효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패널들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지난주는 뭐 제일 모질게 나왔는데 결론은 건설주의 경우에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자재의 경우에는 주 원재료죠. PVC 가격이 납사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원가 절감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매출이 소폭 증가해서 그 스프레드 부분 그 부분을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은 되겠으나 뭐 이것도 저는 기관 투자자의 몫이다. 뭐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겉돌기만 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는 생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탄력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를 해주고 재건축 조합원이 세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한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사람 글쎄 정책을 만든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열거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한데요. 뭐 그 결론은 하여튼 어림없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제공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원금이 안 왔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손실폭을 줄였을 때 건설주 같은 경우 과감하게 좀 빠져나오시길 그거를 좀 조언드리겠습니다. 비난받을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현대건설, 대림산업같이 대형주, 대장주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건설주는 좀 덮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건자재주는 낙폭과대가 약간 껴있는 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이슈가 있을 때 살짝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 하우시스나 KCC 정도인데요. 기대 수익률은 대신 좀 낮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믿는 만큼 이렇게 어려운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로는 이 정책은 겉돌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반등할 기회 정도로만, 반등 시 매도할 기회 정도로만 해석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과 같은 좀 다른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개별 종목을 제외한다면 건설주에 대한 투자 판단은 여전히 보수적이고요. 건자재 같은 경우에도 정책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효과를 예상하고 이 종목들이 미리 올랐던 것인데 저는 그런 기저 효과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자재, 시멘트, 건설주에 대해서 모두 저는 매도 의견이고요. 특히 해외 쪽으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수 있겠지만 반등 시 매도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 동일합니다. 건설 섹터, 건자재 쪽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주셨네요. 자, 통신주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통신주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 매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어떻게 또 이런 막판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만한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철밥통이라고도 하는데요. 막연하게나마 내년에는 주가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정말 어려웠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제 역할을 다한 그런 업종인데요. 배당 수요가 크게 작용했다고는 하지만 본업의 회복과 높은 실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주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움직였고요. 예상보다도 그 단통법에 대한 노이즈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극복했다는 점이 주가에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큰 차이점이 뭔가요? 개인은 시장이고 수익률이고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주식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약관에 명시된 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저런 대외 변수가 뻥뻥 터진다면은 결국에는 이 철밥통과 같은 통신주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안 되는 만큼 통신주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 4 모두 좋게 보고 있는데 굳이 하나를 꼽아라 그렇다고 하면 뺏길 것보다 뺏을 게 많은 LG U+를 탑픽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통신주 기관들의 입장에서 또 종목의 시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주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 특히나 LG U+에 대해서는 또 관심주로 언급을 해 주셨네요. 자, 오늘 장 대응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3거래일 남았는데요. 네. 전략이 있겠습니까? 배당 관련은 오늘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고 받으실 분은 받으시면 되고 배당을 피하시려는 분은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배당 낙일 날 배당만큼의 자본이득을 한번 노려보는 단기 매매도 괜찮다. 이런 전략을 좀 조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10번 중에 8번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1, 2월에 훨씬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이런저런 요인을 보자면 배당락이 나오는 월요일 개장 시간에 맞춰서 코스닥 지수 관련 대형주들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한번 짚어보겠고요.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의 올해 마지막 종목인데요. 뭐 카지노로 흥한 자 카지노로 지금 제 평판에 좀 치명타를 맞았는데 파라다이스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좀 부흥을 꾀하고 있는데요. 뭐 누가 뭐라 한들 좀 개인적인 고집이 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크게 5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절대적인 낙폭과대가 좀 크다. 마이너스 40%가 넘는 지금 낙폭과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1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주가 하락으로 현재 실적 대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카지노주 중에 하나 이렇게 아주 정당화된 밸류에이션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악재를 녹여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재를 점점 없애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지노 업종 내 가장 큰 성장성을 보유했다.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카지노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파라다이스 내년 흐름은 이름 따라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김종호 연구위원과 IBK 투자증권 정경민 과장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